안녕하세요, 채화님. 1년 전에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.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귀점 영상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또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.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고민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.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그때를 떠올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인생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고민이 저를 흔들고 있어요. 이번에 과연 이 문제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? 질문해 주셨어요. 저번에도 힘들었잖아요. 힘든 상황에는 그 힘듦이 가장 힘들게 느껴져요.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그 순간에 가장 괴로워요. 지나고 나면 좀 덜 괴로워요. 1년이 지나면, 2년이 지나면, 10년이 지나면 훨씬 더 미비해지고 희미해집니다. 그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. 지금 본인도 그 전에 힘들었을 때 우연히 명상의 말씀을 듣고 이겨냈어요. 아, 이제 나는 힘듦을 다 이겨냈구나. 아, 대단하다. 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런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. 근데 시간이 지나자 또 힘든 상황이 왔어요.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했어요. 그럼 저번에도 이겨냈잖아. 이번에도 이겨내겠지. 그게 본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. 본인이 이겨낸 사람인데 뭘 걱정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의 괴로움을 잊어버린 거예요. 이걸 통해서 통찰할 수 있죠. 그 괴롭던 것도 잊혀지는구나. 그 아픈 것도 잊혀지는구나. 여성분들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군요. 첫째 애 낳을 때 다시는 안 낳는다 내가.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고 배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1년 지나고 서서히 배가 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. 첫째 그 고통과 괴로움은 어느새 잊어버린 거예요. 이게 이제 우리의 기억력이에요. 자꾸 잊어져요. 이렇게 모든 걸 망각하는 거예요.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니까요. 잊어버리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. 그 반복이 되풀이 돼요. 그 괴로움이 잊혀진다니까요. 우리가 이걸 알면, 괴로움이 지나가는 걸 알면 되잖아. 인지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본인이 이겨낸 사람이면 그 이겨낸 것을 알면 되잖아. 이게 알아차림이에요. 나는 그 괴로움을 이겨낸 사람이구나. 이게 사띠예요. 알아차림. 그 상황을 특별하게 보셔야 돼요. 괴로움을 이겨낸 사람이고 또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 괴롭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두려운 거예요. 그러면 알아차려야겠죠.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겠어요? 그때 괴로움도 지나갔고 잘 이겨냈으니 지금의 괴로움도 잘 이겨낼 거야. 앞으로 다가올 괴로움도 잘 이겨낼 수 있어. 근데 질문자님은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. 그 전에 괴롭던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괴로운 상황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다시는 괴로운 상황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건 삼법인에 위배되는 말이에요. 일체계구에 위배되는 말이고 재행무상에 위배되는 말이에요. 괴로움은 곧 즐거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즐거움은 곧 괴로움으로 바뀌기도 해요. 이게 고락유운해라고 해요. 고락이 자꾸 유운해하는 거예요. 괴로움과 즐거움이 자꾸 돈단 말이죠. 이게 깨달음이에요. 다른 게 깨달음이 아니라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은 반드시 물 흐르듯 흘러간다.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감정도 반드시 흘러간다. 고락은 윤회되니까. 자, 보통 괴로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선택은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지쳐버리는 거예요. 괴로움 속에서 지쳐버리는 거.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거. 두 번째 선택은 괴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예요. 괴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. 그러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. 괴로움에 지치든가 괴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든가. 괴로움이 곧 기회다라는 거예요. 괴로움은 우리에게 연습이고 괴로움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다. 실패가 곧 기회다라는 말 하잖아요. 근데 이걸 지나고 봐야 알아요.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. 왜냐?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. 괴로울 때는 괴로움밖에 안 보이니까요. 하지만 우리는 1년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1년 전에 그 괴로움이 결국은 해결됐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고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얘기해야 돼요. 따라해보세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이 또한 지나가리라.
지금 이 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. 이 또한 지나갑니다. 이번에도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은 성장의 기회다. 고민이 끝나면 또 새로운 고민이 찾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다. 이게 삶의 진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자, 여러분께서 자녀를 키울 때 대학만 가면 좋겠다. 공부 좀 잘하면 좋겠다. 또 대학 나오면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. 직장 들어가면 이제 또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. 승진했으면 좋겠다. 결혼하면 낳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단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. 이게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예요. 가족관계자,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. 모든 상황이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. 왜냐? 고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. 어떤 사람은 결혼이 고민이었고, 결혼하면 또 자녀가 고민이고, 자식이 탄생하면 그 다음부터 자식의 교육 때문에 고민이에요. 교육이 잘 되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, 좋은 취직해야 되고, 또 좋은 결혼해야 되고, 좋은 아이를 키워야 되고, 좋은 아빠 엄마가 돼야 되고, 매 순간마다 인생은 끊임없는 숙제와 같다. 이게 안 되니까 나머지 공부하는 거예요. 자꾸 고통스러우니까.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. 어떻게 우리가 그 고민을 대할 것인가? 고민은 변함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니 밀려오는 파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. 그리고 나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되 여분 20% 정도는 남기고 최선을 다해가는 것. 그리고 또 내일 트라이 하는 것. 또 시도하는 것.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.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슬플 때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솔로몬 왕의 반지에 이렇게 써라고 했죠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기뻐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지고 슬퍼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말을 마음속에 새겨야겠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단 한 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상처가 영원할 것 같이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그 고민도 옅어지고 또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고민도 너무 붙잡지는 말아요.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.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고 고통도 즐거움도 행복도 인간관계도 삶의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집착도 모두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자께서도 내가 지금 화가 나든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라 하셨어요. 이게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배우자에게 소리치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자식에게 소리치고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. 화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. 즐거움과 희망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화를 전염시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? 자고로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라. 고민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라.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화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린이라고 해요. 때를 쓰죠. 여러분은 어린이입니까? 화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다루고 계시다면 어린이를 맞습니다. 저 또한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화를 잘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되죠. 다스릴 줄 아는 연습.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의 기회다. 화가 나든가 고통스럽든가 또 힘들 때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.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한라산 쪽에 가보니까 부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나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성장하는 나무가 오히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더 큰 뿌리를 만들고 큰 열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자신의 그 힘든 것들을 고민의 글들을 좀 적어봐요. 고민을 글로 써봐요. 어떤 고민이든 글로 이렇게 쓰게 되면 마음의 정리가 좀 됩니다. 그리고 명상을 또 꾸준하게 하세요. 현재에 집중하는 현존 명상,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치셔서 명상을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체완 호흡 명상 치셔서
마음에 드는 것을 꾸준하게 21일 정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감사일기를 좀 써보세요. 감사한 거 필사나 쓰면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감사할 일들을 고민을 흘려보내고 감사한 일들을 조금 발견하고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.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.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내가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 고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. 오늘의 고민이 내일의 성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너무 붙잡지 말라.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.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. 이게 오늘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. 너무 붙잡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. 확언 한번 해볼까요? 나는 어떤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. 이 고민 또한 결국 지나간다. 나는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선택한다. 고민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이름이다.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다. 이번에도 잘 흘러갈 수 있다. 왜냐?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.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고민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임을 꼭 기억하고 이 고민이 지나고 나면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큰 마음의 근력이 생길 것이다. 이미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에게 말하고 본인에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. 아셨죠? 희망입니다.